자, 여러분들 이제 MCB 하면서 이렇게 MCB 이거랑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1번, 2번. 이게 그 회로도 그림이 나오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자, 전기동차 2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아니, 2강이 아니라 3강인데, 이제 2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2장이 이제 특고화폐로죠. 자, 그 전에 먼저, 자, 이런 거 1강에서 2강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수업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장부터 이제 특고화폐로고, 이제 3강인데, 어, 이제 재원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외우셔야 되죠. 이제 우리가 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회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판은 ACM에서 이제 만든다고 했죠. 자, ACM 어디에 있죠, 여러분? 답변하세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M-차 의자에 있다 했죠. 근데 승객들이 들을 일 없다 했고, 압축한 5kg으로 이제 상승이 된다. 그래서 5kg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CM에서 이제 빠른 공기 7kg으로 그때 이제 주차제동 같은 거를 완화한다고 했죠. 그런 것도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쪽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특구압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를 특구압이라고 어디까지 견인회로라고 하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제 판에서 이제 CI가 이제 변환기죠, 변환기. 이제 컨버터 인버터인데 거기까지 이제 특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000V 이런 거 다루는 거. CI에서 이제 모터까지 직접 하는 것을 견인회로. 이게 이제 구동되는 그런 힘, 그런 견인회로. 왜냐면 이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그 CI에서 뭐 SIB까지를 견인해서 한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SI랑 그다음에 SIB로 동작하는 뭐 CM, 송풍기, 냉난방 이런 걸 고압 보조 장치. 그리고 배터리 250V 등을 이제 저압 회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그다음에 이제 전조등, 와이퍼 이런 게 이제 저압 회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얘기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설공각 거기에서 한번 방전이 된 적이 있어요. 배터리가 이게 엄청 커요. 당연히 지하철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들려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4명이서 전기직 인열 분들이 들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인데, 자, MCB를 이용하여 부하 전류를 차단하고 직류에서는 그냥 통로.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AC 구간에서는 1차 측에 이제 판 쪽에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과전류 등을 MCB가 막아준다. 근데 직류 구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직류는 L1, 그러니까 HCB를 통해서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1, 2강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딱 시험 문제에서 딱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직류 구간에서는 MCB 이용하여 과전을 방지한다. 이런 맞아 틀려요. 이제 쉽죠, 여러분? 여러분, 전기동차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저처럼 한번 열차 한번 타보시고 깊게 생각해보면 다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호작용이란 거는 이제 아크에서 발생하는 거 불꽃을 끄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실제 지하철 타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요.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타고 가는데 막 불꽃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불꽃이 막 떨어져요. 그게 이제 아크 때문에 아크에서 떨어지는 거고 그런 걸 소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용착은 이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고착.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재륜자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얘가 붙어. 그러면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계속 얘가 달라붙어 있으면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 나고. 그때 이제 CPRS에 투입하는 겁니다. 제동 불안해. 제동이 완화되지 않았다. 용착이 그런 거고, 용단은 이제 퓨즈가 끊어지는 거, 주퓨즈, MF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단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용착을 퓨즈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면은 틀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상식이죠. 자, 전원은 당연히 전차선에서 썼고, 도안은 이제 쓰는 곳을 의미하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은 커티너리, 지하는 강체 가선인데,
사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냥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 이유는 그냥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경제성의 문제죠.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위에 전차선이 있죠, 전차선. 그래가지고 지하에서는 이렇게 강태가선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바깥에서는 이런,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제. 커티너리. 그래서 다르게 생겼죠. 그냥 장소의 문제다. 장소의 문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열 차단기를 MFB. 실무에서는 이제 노퓨즈 브레이크라고 있는데, 그냥 이제 집에 전등 스위치 같은 거, 여러분들 스위치 키잖아요. 똑딱똑딱. 그런 거고, 트립은 두꺼비씩 내려가는 거. 근데 이제 얘가 부하를 엄청 많이 받아. 그럼 지가 알아서 툭 내려갑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림은 실제로도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RN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데, HCRN과 이제 TCRN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헤드의 약자. 그래서 전부 운전실 선택회로. 그래서 이제 TCRN, 그러니까 후보 운전실에서는 TCRN이 이제 여자가 되는 거고, 이제는 A 전동, B 전동 다 아시죠? 그리고 여자, 무여자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자라는 말은, 무여자라는 말은 작동을 했다 라는 뜻이고, 무여자는 작동을 안 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판 VN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도 올려주는 애고, APCS는 이제 객실 등 담당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W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 무전기 이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적혀있는 대로 재미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푸시 버튼 스위치는 아까 1강에서 했고, 토글만 말씀드리자면, 토글이 어떤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똑딱똑딱 한 애들 쉽죠? 그 다음에 A연동 B연동 이것도 1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자 무여자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K 그러니까 접촉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냥 용량 큰 계전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전자밸브 이거는 그냥 계전기랑 공기밸브 섞인 거.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살짝 별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퍼선과 뭐 다이오드 이런 거 나오는데, 점퍼선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화살표 그냥 이어져 있다. 다이오드도 그냥 뭐 방향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제 백삼선 가. 백삼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전기동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전기자동차는 이제 모선이고 어머니선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제동핸들이 이제 자동차의 킥 같은 건데, 이걸 꽂는 순간 이제 백삼선이 가압돼요. 백삼선에서 이제 전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S2랑 S9이 나오는데, 이제 S2 접점 같은 경우엔 백삼선 가압 회로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S9 접점 같은 경우엔 운전시 선택 회로랑 연결되어 있다. 그냥 이 자체를 아주 가끔 물어보는데 요새 어려워지니까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9은 이제 운전시 선택 회로랑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이제 엄청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교재는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순서로 가압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전원이 판에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배터리에서. 그래서 배터리에서 시작해서 101선을 통해서 배터리 K 접점, 101 A선, 배터리 N2, 3선으로 이제 103선이 배터리에서 이제 가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부터 시작하는 거고,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운전실 선택회로 여기 2-24페이지 있으니까 이제 한번 같이 회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목소리가 변했죠? 목소리. 지금 감기 너무 세게 걸려가지고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잠깐 쉬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회로도 보면은 여기 T시차 있고, 그 다음에 M 다시 뭐 이런 거 있고, T1, TC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거 다 복붙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굳이 볼 것도 중요한 것만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근데 코 완전 맹맹해도 괜찮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마 어디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디서 시작? 아마 처음에 전기동차 회로도 볼 때는, 그냥 뭐 그림 찾기 같아요.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지금 막상 보니까 막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배터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3선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동핸들을 꽂으면 103선 갑 이렇게 기능 시험에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배터리 이거부터 시작해보면 이제 배터리 K 통하고 배터리 N2 통해서 여기 연결점, 그리고 여기 직접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연결점이라고 하거든요. 연결점.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연결점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HCRN이 이제 투입되어 있으면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HCRN이 투입 안 돼 있으면 이제 운전시 선택 회로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9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핸들 스위치를 꼽았다는 전제로, 자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A 연동이에요, 아니면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이건 꼭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이거? 네, B 접점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생긴 게 B 접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TCR이 아닐 조건, 그리고 HCR이 1 조건이란 뜻이죠.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말인즉슨 TCR이 이제 후부라는 뜻이잖아요. 후부. 이건 보통 차량이 타는 곳. 그리고 이제 전부는 이제 보통 기관사가 타는 곳이죠. 다 뭐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가 아닐 조건에서 이제 HCR은, 그러니까 운전실이 선택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후보는 전부 운전실이 선택이 안 된다. 후보가 아닐 조건으로 해가지고 후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HRM 1, 2, 3, 4 이걸 다 직렬로 다 이거를 이제 여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지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접지로. 자, 운전시 선택해로 2-20 페이지. 하나도 안 힘들죠? 하나도 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마저 공부를 해보면, 자, 그래서 배터리부터 이제 시작해서 백산선 가압해서 그 운전시 선택해로 하는 것을 다 봤고요. 그래서 전기동차 독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도시철도 시스템 같은 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혼자 공부해도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보면 이제 판 US 보면은 이제 판 RA 연동으로 판이 한번 올라가면 백삼선은 이제 계속 가압하게 돼요. 근데 계속 가압하는 게 이제 판 RA 연동 때문이다.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동핸들을 이제 취거하더라도 103선은 계속 가압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는 제동핸들 취거와 동시에 103선은 무가압된다 라고 나올 수 있는데 103선은 계속 가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2-2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84V, 그 다음 92.5V잖아요. 근데 이제 SIV에서 주는 전원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하는데 뭐 24시간 운행하잖아요. 근데 배터리로만 가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SIV에서 이제 결국에는 계속 돌리는 걸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갑니다. 마치 자동차처럼요. 자동차랑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DC 10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 후에는 84V가 현시된다, 뭐 92.5V가 현시된다, 이러면 다 틀리는 거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이야기는 이제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하철이 이제 적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동을 10분 안인가? 15분 안에 해야 되고, 그걸 안 할 때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점퍼선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방전되면 차 와가지고 렌트카가 아니라 뭐 차 와가지고 이렇게 점퍼선 연결해가지고 얘 시동 걸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GTX도 엄청 빨리 단다고 합니다. 이놈의 철도 적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아, 여러분들, 자, 이제 그림 2-23을 보면, 자, 2-23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회로도를 보면, 여기 BCN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점, 그리고 연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V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볼티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몇 볼트인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2-23페이지 그림 알겠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기능 시험 볼 때, 그 VN이 차단되어 있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3선을 가압시켰는데 배터리 축전지 전압이 이제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VN이 차단됐음을 알고 운전시 회로도에서 이제 이거를 복귀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 문제가 같이 나온다. 처음엔 어렵게 들리겠지만 나중에는 매우 쉬운 문제가 VN 차단된 거. 자,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자, HCR은 아까 우리 그림 봤죠? 그 다음에 TCR에는 테일이어가지고 후분 전실이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개를 모두 직렬시켜서 하나의 무여자 되면 모두 무여자가 된다. 그 필기가 요새 어려졌다고 하는데 지금 주목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뭐 필기 합격률 20%라고 하는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CBT 시험에서 뭐 문제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바뀌었더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교를 무조건 끝 내야 이제 그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제는 입교를 끝내지 않아도 필기 시험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교 기간에서 원래 공부를 하고 필기 시험 보는데 이제 공부 안 하는 상태에서 필기 보니까 이게 독학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철도한 강의를 많이 들으면 되겠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HCR에는 이제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틀린 거죠.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아까. 안 보여드려도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5페이지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이면은, 보시면은, 이제, 백삼선이 항상 이제 가압되어 있잖아요. 백삼선이. 제동인들 투입과 동시에 배터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MCN을 통해가지고, 이제 HCR은 A 접점이죠, 여러분. A 접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제 헤드. 그러니까 전부 운전실에서만 판 US랑 MCB CS를 투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TCR이 아니잖아. HCR이잖아. 그러면은 판 US, MCB CS는 전부 얘가 머리의 조건에서만 된다 이거죠. 아주 쉽죠? 헤로도는 뭐 중요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한번 헤로도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100% 나옵니다. 이거 100%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 이제 단골 손님이신데, 자, 우리 제동현들 끼워서 백산선 가압되고 운전시 선택 회로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자, 배터리는 84V 아니면 92.5V라 했죠. 100V 현실은 SIB 투입된 이후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이제 고압 보조 장치여서 얘가 이제 냉난방 이런 것들 CM 이런 거 구동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MCB 오프 등이 바로 켜집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이제 직접 차 타보시면 여러분 이제 PTS, FTS 타면은 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제동핸들만 끼워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도어등은 이제 다 전동됩니다. 그리고 ATC, CGS 이제 위치에 따라서 그 ATS 알람벨 같은 경우에는 따르릉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ATS에서는 따르릉 울리거나 혹은 ATC 점등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외워두세요. 그래가지고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는 100V가 현시된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틀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저는 빠르게 이제 스킵하고 중요한 것만 보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26 보면 이제 ACM 구독이 나오는데 자, 탄토 상승을 위한 몇 킬로그램의 압축 공기 만들기. 몇 킬로죠, 여러분? 아까 문제 냈던 건데. 몇 킬로예요, 여러분? 5킬로. 네, 5킬로입니다. 왜냐면은 뒤에 막 9.7도 나오고 8에서 9도 나오고 막 CM 때문에 엄청 헷갈리군요. 5킬로, 5킬로. ACM은 5다. ACM은 5. 그래서 공기를 빠져준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여러분들 승객 입장에서는 절대 들 일이 없다. 왜냐면은 판을 올리는데 필요한 공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구동 시간은 5에서 6분, 전격은 10분인데 이 분 같은 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ACM 이제 압축 공기 압력은 6.5에서 7.5고 이제 6.5 이하일 때는 ACM이 구동되고 7.5에서는 이제 ACM이 중지된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MCB 이후에는 ACM CS 눌러도 이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회로도상 MCB 투입한 이후에는 이게 동작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MCB 투입하면 이제 판 올라간 거니까 이제 ACM 투입 안 하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5kg인데 또 6.5랑 7.5는 뭐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음, 이 5k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6.5에서 7.5는 이제 그냥 표준 사용 용량이다. 이게 최소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7.5는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그래서 5, 6.5, 7.5 이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로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 그렸을까요, 여러분? 어, 네. 회로도를 보시면, 자, 이게 몇 페이지냐면, 2-27페이지예요. 2-27페이지. 자, 보시면은, 103선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TC차에. 자, HCR엔 이제 되어 있고, ACMCS 버튼을 이제 여기 푸시 버튼이 있어요. 푸시 버튼.
아, 푸시 버튼이 아니라 그냥 버튼이죠. 자, 버튼이 눌러져 있어가지고 버튼을 띡 누르면 ACM 램프가 있죠, 여기. 그러면 불이 들어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투입시켰으니까 이제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ACM 램프가 불이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요놈. 요놈 때문에 MCB가 투입되면 이제 얘가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면은 이제 ACM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돼요. 그림 보시면. 그리고 ACM-KN을 이제 지나가게 되죠. 연결점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ACM-K. 요 놈이 동작돼야, ACM-K가 동작이 돼야 이제 ACM 공기를 이제 빻아주는 겁니다. 이제 빻아줘요. 근데 이제 MCB-R2가 이제 MCB가 투입되면 이제 여자 되는 거고, 이제 안 투입되면 이제 무여자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철도왕 듣고 있어요. 답변하세요.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이거? 근데 B 접점이죠, 이거. 여러분, B 접점이죠, 이게. B 접점이다 보니까 MCB가 안 투입됐던 조건 하에서 ACMK가 동작하는 거라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쉽죠? 그래가지고 ACMK가 동작해야 되는 건데 MCB가 투입 안 됐을 때만 ACMK를 동작하게 된다. 그래서 ACM이 동작한다. 그 말인즉슨 MCB가 투입된 다음에는 안 된다. 아주 쉽죠, 여러분. 이게 찰토 1타 강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회로도 그림 막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막 다이오드도 막 있고, 막 이거 막, 이게 뭐야, 이게. 어? 다이오드도 막 있고, 막 접지, LGS 이런 거 있는데 다 볼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한 부분만 보면 되고, 그래서 회로도 시험에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고요. 근데 그림이 가끔 나옵니다. 뭐 MCB 어떻게 생겼는지, 고정접점, 가동접점. 그래서 보통 말로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필기 끝난 다음에 꼭 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 MCB-R2는 MC 투입 시 여자가 되는 거라서 아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MCB 투입되면 안 된다. 그리고 ACMK는 자기 접점, 그러니까 자기 유지 계정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누르면 공기가 이제 7, 그죠? 7이 될 때까지 7.5까지 이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공기를 계속 다 빠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ACM 공기를 이용해서 동작한 장치가 아닌 것은 ADCG, MCB, EGS, 판, SIB. 정답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보세요. 멈추고. 다 몇 분이에요? 일단 5번입니다. 근데 못 풀겠죠. 왜냐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자, ACM을 그렇게 해서 자, M-차에 있잖아요. M-차에. 이것은 알고 있죠, 여러분? 설명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ACM 공기를 가동시키면 어떤 거에 이제 공기를 쓰냐. L1, L2, L3. 그 다음에 ADCG, MCB, EGS, 판. 이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 나옵니다, 이거 시험.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판타그래프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판타그래프 한번 사진 볼까요? 아니, 판타그래프 사진 많이 봤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 열차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선과 이렇게 붙여서 이제 25,000볼트를 받으면서 혹은 1,500볼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죠. 붙이는 힘이 6kg다. 그리고 한 개에다가 두 개의 스판체를 붙이게 된다. 어렵나요?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로 상승하고 스프링으로 항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리는 데는 이제 쉽게, 올리는 데는 이제 어렵게 올라가는데 내릴 때는 스프링으로 팍 접힌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공기 상승 스프링 하강. 이거 시험에 재원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고요. 자, 최저 530, 죄송합니다. 최고 1380 이하. 자,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높이가. 자, 재원 다 외워야 되나요? 자, 별표 같은 열적이에요, 철조원전법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3, 4회독 할 때는 이런 거 다 외워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하는 것만 외우시고요. 재원 같은 거 그래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중요하니까, 기본이니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판타그래프가, 어, 저기, 그, 전차선이 뭐 끊어지거나 했을 때는 이게 판타그래프가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해방. 근데 이때 은어로 이제 만세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우리 이제 그 판 상승에 대한 이제 회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있고요. 자, 보시면 우리 어디 스타트 해야 돼요? 네, 우리 배터리 제동핸드 끼워서 배터리 전압으로 130선 가압된 상태니까 130선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MCN을 통해서 책 보고 계시죠? 자, HCR3 버튼을 통해서 판 US 그냥 버튼이 있죠, 여기. 그래서 판 버튼을 띡 누르면 HCR3 때문에 판 앞에서만 된다. 그래가지고 108선을 통해요, 108선. 근데 한번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런 108 무슨 선일까요? 107선, 109선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 좋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쭉 따라가가지고 연결점을 통해서 이제 아래로 가게 되는데, 자, 이거 제가 아마 이걸 안 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MCB 하면서 이렇게 MCB 이거랑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1번, 2번. 이게 그 회로도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 A 접점, B 접점 같은 건데, 얘는 MCB가 차단됐을 때란 뜻이고요. 얘는 MCB가 투입됐을 때란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걸 시험에서 더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게 차단. 그러니까 MCB가 투입되지 않았을 조건에만, 그리고 또 EGS가 동작하지 않았을 조건에서만 이제 우리 판 R, 여기 판 R, C코일이 제가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투입이라 그랬죠. C코일 여자시켜가지고 이제 판이 투입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MCB가 만약에 이제 투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해당 차량 판 상승 안 해요, 여러분. 판 상승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렇다? 이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EGS가 있는데, EGS도 이거 B접점이잖아요, B접점. B접점이기 때문에 EGS도 이제 투입되지 않았을 조건에만. 자, 회로도를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또. 자, 허허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판단 조건은 전부 운전실에 MCN과 HCRN이 온 위치에 있어야 되고, M-차에 MC가 차단 조건, 그리고 EGS가 투입되지 않은 조건. 자, 이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에 이제 보기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EGCS 이거 실무 얘기인데, 자, 보통 이거 그냥 실무 재미로 한번 들으세요. 이제, 자, 이젠 기운 빼고. 자, 보통 여러분들이 지하철 운전하는데 사고를 친다. 뭐, 선로 전환기를 쬐다. 선로 쬐어. 탈출했다. 탈출하면, 뭐, 여러분들 혼자만 피해를 보죠. 근데 EGCS는 그게 접지를 시키는 거라 주변까지도 단전시키는 그냥 광역 어그로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다 못 나가요. 다른 차들이 다 못 나가. 근데 실무에서 이런 광역 어그로를 쓴 사람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안을 위해서 그게 어느 역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쓴 사람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도 보다시피 저기 운전실 보시면 운전실이 있잖아요. 운전실 위에 이렇게 EGS가 있고 옆에 보안제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안제동을 누른다는 걸 EGS를 누른 거야. 자, 어렵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판상승의 조건은 SIB가 차단된 조건입니다. OX 풀어보세요, 여러분. 정답 뭐예요? X죠. SIB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판상승은 MCB가 차단된 조건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수준. 그 다음에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이제 2판 DS가 나오는데 2판 DS는 전후부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판을 올리는 거는 전부에서만 되지만 판을 내리는 거, 판 DS나 아니면 2판 DS 같은 경우에는 전후부 다 된다. 당연하지. 왜냐면 후부에서 이상 생겼는데 전부 운전실 HCRN만 연결시켜놔봐. 그러면은 앞에서 후에, 뒤에서 앞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저기 기관사님, 저 뒤에 이상 생겼어요. 빨리 눌러주세요. 이런 말이 되냐고. 지금 전차선에 막 불 붙었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2판 DS는 이제 시간의 조건이 같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수동으로 복귀 지급해야 돼요. 버튼 스위치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아니고.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근데 2판 DS 알아두셔야 된다. 이게 2-39페이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안 적혀 있는데 2-36페이지를 또 보시면 우리 정상적인 이제 판하강 순서를 좀 볼게요. 정상적인 판하강 순서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 그 기능 시험 때문에 그런 거야.
기능시험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MCB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MCB OS 오픈해가지고 MCB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판 DS 눌러가지고 판을 하강시켜야 됩니다. 판 하강. 그래가지고 5코일이 여자가 됩니다. 5코일. 5코일 오픈이라 해가지고 이제 된다 했죠. 그래서 근데 실무가 아니라 일부 기능시험 나중에 오래 타면은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MCB 차단 안 하고 그냥 판부터 내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MCB 차단되니까. 음, 그래서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강 동작인데요. 하강 동작. 자, 보시면은 이 백구선이라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게 이 뒤에 부분,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회로도랑 관련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2-38페이지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반 DS와 판 DS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2-38페이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판 DN을 내려가면 입반 DS 버튼을 이제 취급하죠. 그럼 여기 무슨 선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109선. 판 투입은 108선.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도 뭐 여러분 보시면서 알아가면 좋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ACVR과 ACVR 비연도, 그 다음에 MCB 차단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직류 구간일 경우에는 MCB 차단 하든 안 하든 그냥 바로 판을 5코일을 여자시켜가지고 판이 하강되어 버립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DC 구간의 경우에는. 왜냐면 ACVR 비연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AC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열로 못 지나가니까 MCB가 차단된 조건에서만 판을 5코일을 여자시켜가지고 이제 판이 하강이 되는 거죠.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제가 아까 전에 그 기능 시험 많이 보면은 이제 귀찮아가지고 MCB 차단 안 하고 그냥 한다 했는데 그게 아마 DC 구간에서만 그런가 봅니다. DC 구간. DC 구간 보통 지하죠. AC 구간에서는 MCB를 차단한 조건에서만 판 5코일이 여자가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렵나요? 할만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적어놓은 거 판 V1, 2가 무여자 돼서 되고 판 하강시간 4에서 6초. 입반 DS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반 DS는 판 하강 시간이 5에서 7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푸세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4에서 6초. 이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40페이지 이제 계기용 변압기 보시겠습니다. PT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헬스장 PT 말고 네, 재미없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PT 같은 경우에는 AC와 DC를 판독하는 기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동핸들을 딱 꽂으면 그 이 PT에 이제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지 판 하강 그러니까 판을 접속한 다음에는 이제 PT에서 A신지 D신지가 딱 나와버린다고 했죠. 판을 접속한 다음에는 그래서 자 1차는 판에 접속을 하고 2차는 ACVR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측은 판에 접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번 회로도 보시겠습니다. 자 2-41페이지에 있는 회로도고요. 자 여기 판 있어요, 여러분. 판 있고 이제 이렇게 연결점 돼 있고 여기 EGS 있고 그래서 EGS 동작 안 했을 때만 전류가 이로 가죠. 전류가 이로 가서 MCB를 이렇게 쭉 가면 여기 이제 특고압 회로 나오는 거고 특고압 견인회로 막 나오고 근데 이제 일로 가면은 이제 PT가 있는데 여기 DC로 가는 녀석들은 일로 가세요 하고 AC로 가는 사람들은 일로 가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PT에서 DC는 일로 가고 AC는 일로 가라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점등이 되는 겁니다. 음, 이건 뭐지? 아, 예. 그래서 판을 접속시키면 이제 103선의 전원을 받는 이 PLPN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기능 시험에서 나옵니다. 이게 PLPN. 그래서 A씨냐, D씨냐. 이거 전부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여러분? 네, A 접점이죠. 그래가지고 A씨면 A씨로 가서 AC 등을 점등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실에 AC 등이 점등이 됩니다. DC면 일로 와서 DC 등을 점등시켜요. 그래서 DC 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PLPN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PLPN이 차단, PLPN 노 퓨즈 브레이크가 차단되어 있을 때는 이게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A씨는 B씨는 다 안 들어옵니다. PLPN이 그런 계기 등 관련한 회로도 노 퓨즈 브레이크고 시험에 기능 시험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회로도 보셨고요. PLPN 때문에 된 거였고 그 다음에 ADCG 이제 보시면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자, AD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3페이지 보시면 5kg의 압축 공기를 사용해요. ACM이 5kg 정도를 빻는다고 했잖아요. 5kg 정도를. 최대는 7.5kg였고, 그래서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씨냐 DC냐 이제 그 자동차가 전원을 받는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이어주는데, 그래서 2-45페이지에 그림 같은 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2-46페이지에 이제 MCB가 나오는데, MCB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더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감기 너무 세게 걸렸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니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노력하는 만큼 가져가시기 바라며, 파이팅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MCB, 메인, 서킷, 브레이크잖아요. 메인 서킷 브레이크, 주차 단기. 그래서 기능 시험에 이제 구술이 나와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MCB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교류에서는 과전류를 차단하고 DC 구간에서는 단순한 이제 개폐기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기능 시험에서는. 그럼 운전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러면 이제 운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 나중에 눈 감고 해요, 여러분 운전. 아니 기능 시험에서 그렇게 눈 감고 한다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뭐 2-49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2-49페이지 자 AC에서는 이제 7선 그 다음에 우리 ADDN에서는 8선으로 이제 투입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DC는 8, AC는 7.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도 여러 번 보면서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전부전실, MCN, HCRN, ON에서만 MCB, HCR, 클로즈는 알죠 여러분? 제가 한 3번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HCR3, HCR 때문에 전부에서만, TCR이 아니죠. 그래서 전부에서만 MCB 투입 가능하다.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철도하는데 이만큼 들었는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에서 분류될 경우 후보에서 MCB를 투입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되게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지만 안 된다. HCR 때문에. 그 다음에 MCB HRC는 유지 계정기라서 그냥 한번 눌러놓으면 지가 계속 MCB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요. 자, MTBM이다. MTOM이 이제 오프 되었을 경우에는 MTAR 때문에 MCB가 이제 투입이 안 돼요. 그래서 2-51페이지의 회로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7선 이렇게 8선 있어요. 2-51페이지 회로도. 그래서 7신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AC라고 그랬잖아. 8선 같은 경우에 DC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기 ACVR, TR이 있잖아. 이게 A 접점이잖아. 오머리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뭐 판 PS, 판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UCO RR이 있고 이제 여기 MTAR이 있어요. 근데 MT 이거잖아. 여기 지금 나온 거. 어디냐? MTBM이나 MTOM이 오픈했으면 MTAR이 이제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A 접점.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한 상태에서만 이제 MCB-R1을 여자시켜가지고 MC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뭔 말이다? 그리고 이 MTBM, 블로우 모터 아니면 오일 모터 같은 경우에 오프가 됐을 경우에 MTR 때문에 MCB 투입 안 된다. 그러니까 MT 고장나면 MCB 투입 안 된다. 이렇게 적혔고요. 그 다음에 VCOS 취급했을 경우에는 이제 UCO RR이 여자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적어놨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 MTAR 있고,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면, 이 회로도의 목적은 뭐냐면, MCB R1을 여자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C코일이 여자가 돼갖고, 이제 투입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이제 VCOS 취급하면은 이제 MCB 투입 안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전차선이 단절됐을 경우에도 MCB R1이 무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MCB가 투입이 안 된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회로도를 뭐 만능으로 막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또 나오죠. 지금 마지막 문제. 이거 풀면은 바로 합격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전차선 단전됐을 때 무슨 계전기 때문에 MCB 투입 불능이에요? 딱 요 정도 나와요, 여러분 문제. 정답은 뭐죠, 여러분? MCB R1. 여기. 자, 여기까지 한번 전기동차 3강 한번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어, 같이 공부하니까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전기동차 다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어, 철도왕이 또 설명 잘하고 여러분들 다 똑똑하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자, 궁금한 거나 혹은 뭐 정보표 수정할 거 있으면은 꼭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책임감 있게 수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기도 좀 빨리 낫고. 자, 수고하셨습니다.